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거 라이브로 인스타에서 강의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잘 들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혹시 잘 들리시는지 누가 저기 한번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지금 전혀 안 들리시나요? 음, 자, 제 목소리 들리시지요, 지금? 예, 예. 한 분이 이제 확인을 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부터 하기로 했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1회 방송을 해봤었는데요. 시간을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못 정해가지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서 그만 이게 방송이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거 좀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 1시간 안에 좀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챕터북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을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핸들링 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전달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에어컨을 좀 켜야겠구나. 너무 더워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는 그 저희가 그 영어 독서 지도사 민간 자격증 그 발급 과정 들으셨던 선생님들 때문에 그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강 차원에서 이제 한번 그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냥 영어 독서 지도법하고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 들으시면 되세요. 그냥 자유롭게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내용 자체는 그 전문가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라이트하게 약간의 그냥 뭐랄까요 제가 하고 있던 경험에 비추어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정도로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챕터북에 대해서 그냥 지금 바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챕터북을 가지고요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자, 요 표를 한번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잘 잡혀야 될 텐데, 자, 리딩의 디벨롭먼탈 스테이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 자, 챕터북 가지고 내가 아이들하고 핸들링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스튜던트, 어떤 그 언어를 데리고 할 건지 그게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그 대상의 학생들이 어떤 수준의 지금 영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그 어느 정도의 리딩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오늘 이제 챕터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그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자 이제 프린트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는 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5, 6세 정도 나이로 봤을 때는 그 시기에서부터 뭐 학령기 학교에 가서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딩을 배우는 시기 혹은 리딩이 완성돼가는 시기 이제 여기서 완성된다라는 거는 이제 유창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창성이 완성되는 시기 혹은 그 유창성이 완성이 돼서 그 유창성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는 시기 혹은 완전히 인디펜던트 리더가 되는 시기 이게 분명히 스테이지별로 아이들의 특성이 다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내가 챕터북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챕터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는 어디겠는가 이제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제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는 보통 초등학교 2학년 말기에서 3학년 초기 그리고 혹은 조금 이제 그 초등 고학년이 되는 고 시기 아이들하고 이 챕터북을 가지고 핸들링을 해보면 가장 시기적절하게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효과가 나는 이제 그런 수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조금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영어 노출에 대한 어떤 많은 뭐 노출이 있었던 아이라면 뭐 당연히 뭐 6살, 7살 때도 가능하죠. 혹은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었으면 중학생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어도 예, 그 뭐 챕터북 가지고 책 읽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후반부 3학년 그 이후부터가 조금 이제 챕터북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 공부방이나 학원에서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자, 요 인터미디어트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챕터북 가지고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뭐 잭 바이스라든지 뭐 매직 트리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가장 그 비기너들 그 챕터북 비기너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읽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챕터북들을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시기 인터미디어트 시기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시기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그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미디어트 스테이지라고 했을 때 요 시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뭐 내가 이거 챕터북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할 거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챕터북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어느 시기 아이들한테 가장 적절하게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인터미디어트 스테이지라고 말하는 요 시기의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좀 한번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 말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요 시기죠. 가장 큰 특징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영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노출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어에 대한 노출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인터미디어트 시기적으로는 그 스테이지 자체는 인터미디어트 시기이지만 그 리딩의 레벨은 비기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어려서부터 뭐 외국인처럼 혹은 뭐 미국에 나가서 뭐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빈도수의 노출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흔히 뭐 어려서 이제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뭐 꾸준히 그냥 뭐 영어 학원을 다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뭐 공부방에서 영어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영어 노출이 있었던 것을 가정하에 이게 이제 인터미디어트 시기까지 왔을 때 그럼 이 시기는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걸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가 그 리딩의 기능과 목적이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리딩을 읽는 것 자체를 연습하죠. 원래 이제 비기너 처음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읽는다라는 것 자체 디코딩 하는 거요. 그거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사운딩 아웃 해낼 수 있는 이제 그 읽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시기에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창해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는 뭐 the cat sat on the mat 이렇게 이제 아주 유창하게 이제 읽어 나가요. 뭐 그 의미 파악까지는 뭐 아직은 뭐 계속 연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운딩 아웃 해 나가는 것 자체는 이제 오토매티컬리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읽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유창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인터미디어트 시기가 되면 여기서부터는 그 리딩이 목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정보 습득이라든지 뭐 지식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for entertain 즐거운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문학 작품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딩의 기능 자체가 변하게 되죠. 뭐 당연히 어휘가 확장되죠. 많은 어휘를 알게 되잖아요. 뭐 생활이 확장되는데 당연히 어휘가 많이 확장될 것이고 또 그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리딩을 하는데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말하기나 뭐 여러 가지 뭐 글쓰기 이런 데도 이제 활용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생겨요. 인터미디어트 시기에서부터는요.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텍스트북을 아이들한테 이제 줘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텍스트북을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어떻게 텍스트북에 변화가 생기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큰 변화는 그림의 역할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Fine School 가지고 한번 여기서 강의해 드렸잖아요. 그때 생각나세요? 뭐 요게 이제 보통 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사이 아이들한테 그 가이디드 리딩을 해놓을 수 있는 이제 그 좋은 교재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교재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림의 역할이 크죠. 위에 텍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언더스탠드가 내가 여기 위에 있는 텍스트를 다 못 읽는다 하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아 여기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구나. 저기 그 연단 위에 서 있는 거는 당연히 교장 선생님인 것 같고 선생님인 것 같고 뭔가 아이들에게 혹은 선생님들에게 유쾌하지 않은 뭔가 아나운스먼트를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고 있구나라는 게 그림을 통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전달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게 그래서 보통 한 저기 미국에서도 엔솔러지 그 저니스라는 그 교과서에 보면은 엔솔러지가 한 3.1인가 그 정도 이제 수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후반부로 와서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인터미디어트 시기가 되면서 책을 읽는다 그랬을 때 그 텍스트의 변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 오늘 그 챕터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텍스트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다 설명을 못하죠. 그 그림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예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챕터북이 한 60페이지 정도 평균 이제 그 챕터북 비기너들이 읽는 책들이 보통 한 60페이지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봐도 이제 그림의 역할은 이제 거의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오로지 이 프린트, 레터, 센텐스에 의존해서 문맥 관계를 파악해서 언더스탠드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그림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로 또 하나 요 시기 아이들의 텍스트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장르가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제 장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들이 약간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장르라는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텍스트 팩터라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이 어떤 tex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장르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픽션이라는 장르와 넌픽션이라는 장르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해서만 장르를 구별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는 장르 안에서도 이 시기가 되면요. realistic, 뭐 mystery, fantasy, folktale, fable, legend, 뭐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장르가 많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장르의 이야기 책들을 아이들이 읽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가장 크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시기에는 그림의 역할이 축소되고 그리고 장르가 다양해지고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고 이것과 동시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야기가 길어지죠. 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0페이지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센텐스의 패턴이 뭐 예전에 그 이제 뭐 그 비기너 아이들이 진짜 그 얼리 이머전트나 이머전트 아이들이 뭐 퀘스천 앤 앤서링에 뭐 그런 어떤 묻고 대답하는 뭐 이런 어떤 그 랭귀지였다면은 이제 완전 나레이션이 많죠. 문어체 리터러리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문어체로 뭔가를 설명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센텐스로 패턴이 바뀌고 뭐 스토리 자체가 길어지고 그림 역할이 축소되고 장르가 다양해지고 이야기가 길어지고 나레이션으로 이제 이야기의 스타일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하이 유틸리티 월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하이 프리퀀트 월즈인가 그 사이드 월즈 있잖아요. 그 사이드 월즈와는 이제 구별되게 하이 유틸리티 월즈라는 이제 그 책 속에서 빈번하게 그 소재와 관련돼서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월즈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지요. 그래서 볼까요? 샘플북들을 한번 보세요. Early Emergent Stage, 그러니까 Early Intermediate Stage, 보통 한 2학년 말 정도 볼까요? 2학년 후반부 정도만 돼도 이미 그 아이들이 보는 그 책들이 그림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길어요. 지금 에이머스 앤드 보리스 같은 건 이제 윌리엄 스타이거가 쓴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한 30페이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그 사이의 페이지 그 분량이거든요. 그 정도면 벌써 그 이머전트 시기 아이들이 읽는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스토리가 길어지죠. 센텐스가 딱 봐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게 이제 3학년 정도 이후에 인터미디어트 스테이지로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챕터북을 읽는다라고 치면은 그때부터는 뭐 책의 분량이 이제 굉장히 뭐 그 이전하고는 이런 어떤 그 그림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토리북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지하게 이제 책의 그 분량이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텍스트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챕터북이요. 오늘 이제 이 챕터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챕터북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미 선생님들이 다 충분히 알고는 계시죠. 챕터북 하면은 그 미국에서 얘기할 때 영미문해권에서 챕터북을 얘기할 때 이거 어떤 책이냐? 인터미디어트 리더들을 겨냥해서 intended for intermediate readers라고 써있죠. generally 일반적으로 7살에서 10살.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책 좋아하는 아이들은 글법이 많은 책을 읽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7살 정도에서부터 보통 이제 10살 하면 우리가 지금 정확히 말하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시기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고요. tells the story primarily through prose.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죠. 픽처보다는 이제는 문어체, 나레이션으로, 센텐스로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죠. 아이들이 스탑했다가 다시 resume, 그러니까 스탑하고 다시 시작하고, 스탑하고 다시 시작하고, 리딩을. 왜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챕터 바이 챕터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긴 이야기를 읽어야 되니까 대신에 아이들이 스탑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또 한 챕터 끝나면 스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웍스 오브 픽션, 이제 픽션북들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챕터, 물론 이제 넌픽션 부분에서 굳이 넌픽션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떠오르는 게 그것도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뭐 매직 스쿨 버스 정도요. 이제 그 이제 챕터북 있는데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장르적으로는 이제 픽션에 더 가깝죠. 인포메이셔널 픽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챕터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워크 오브 픽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moderate length and complexity. 그러니까 적당하게 길고요. 또 그 이야기 구조가 이제 플롯이 적당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북이 아이들이 읽는 스토리북 보면은 그 플롯이 대체적으로 그냥 프로블럼 서빙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블럼이 있고 그게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 플롯이라면 그게 조금 더 컴플렉스, 이제 복잡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챕터북 하면은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적당히 길고 적당히 복잡하고 보통 한 이제 인터미디어트 시기니까 한 이제 10세 초등학교 3학년 전후해서 주로 글로 구성되어진 그림이 굉장히 축소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아이들하고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협기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설마니 뭐 반가 이런 건 아니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너무 올드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어요. 자, 어떻게 이제 챕터북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기서도 또 하나, 제가 항상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이거 핸들링 할 거예요. 챕터북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챕터북이 핸들링이 되겠는가? 아니, 뭘 또 죄송하실 것까지. 괜찮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핸들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은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치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뭐 서로 이게 지금 서로 사실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그 기기를 가지고 그 오프라인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직접 그 얼굴을 이렇게 직접 뵙고서 그러고서 이제 그 강의를 하던 거에 익숙하다가 이런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그 기기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거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를 저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챕터북 아이들하고 핸들링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금 독서 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독서를 지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기본 원칙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독서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understand예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직 트리 하우스를 아이들한테 같이 읽고 그 내용을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야지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은 뭐냐? 나는 이 매직 트리 하우스 1권이에요. 그러면 그 1권에 그 플롯이 무엇인지를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를 시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스토리 엘러먼트예요.
이거는 내가 픽션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내가 스토리를 읽었어요. 뭐 그림책을 읽었어요. A Fine Fine School을 읽었어요. 뭐 에이머스 앤드 보리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 시킬 거예요. 그럼 무엇을요? 무엇을 언더스탠드 시킬 거예요? 스토리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기본 요소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거를 언더스탠드를 시켜야 된다. 그거 제가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스토리 엘러먼트는 뭐예요? 스토리 엘러먼트라는 거는 스토리 구성 요소라는 거는 캐릭터, 주인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죠.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가 있고 서포리드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포리드 캐릭터가 또 다른 이제 등장 인물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세팅. 어디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혹은 언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세팅, 뭐 타임 혹은 이제 플레이스.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플롯이에요. What happened? 플롯이란 거 what happen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해시킬 거예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what happen이 just what happen이 아니라 what mainly happen이죠.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게 뭐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 독서를 지도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그 요소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Fine Fine School 저 말씀드렸을 때요. 그때 제가 이 플롯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요. 저 캐릭터가 있어요. Fine Fine School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메인 캐릭터가 누구예요? The main characters are Keen and Tilly예요. 그리고 Where does the story start? The story started at the Fine Elementary School. And what happened?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every morning Mr. Keen strolled down the hallway and saw the children learning many things. What happened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what problem happened 그리고 how was that problem solved? 이 과정을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Fine Fine School이 전체적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아마도 다 분량으로 보면은 한 1800단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 150단어 남짓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아이들한테 요 내용은 핵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먼저 플래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 내용은요, 혹시 그 나중에 관심 더 있으시면은요, 여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제가 지금 들어가지나? 오케이. 이게 또. 저희 이게 카페예요. 저희 카페에 여기 저기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이제 요거 동영상 자료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 A Fine Fine School 가지고 그 인스타에서 그 강의해 드렸던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계속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챕터북이라는 이제 책이 조금 더 길어졌죠. 그림의 역할이 축소된 챕터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플롯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플롯은 기존의 그 그림책 혹은 이제 스토리북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좀 복잡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간의 그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컴플렉서리, 약간 이제 복잡성이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성이 추가되는 이 플롯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플롯의 full component가 있어요. 아주 전형적으로 이건 뭐 작가가 의도를 하고 이 글을 쓴 건지 뭐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챕터북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플롯에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전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problem, roadblock, high point, solution이에요. 각각의 요소를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problem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야기 초반부에 제시되는 갈등 같은 거죠. 항상 제시가 되죠. 어떤 문제가 제시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roblem이에요. 근데 챕터북 같은 이제 약간의 그 컴플렉스리, 이 복잡성이 더해지는 챕터북에서부터는 단순히 프로블럼이 솔빙의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한 과정이 더 붙어요. 그게 로드블락이에요. 이건 뭐냐면 반드시 주인공이 자기에게 제시된 프로블럼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장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더 재미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내가 챕터북을 가지고 이 플롯을 언더스탠드 시키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프로블럼과 동시에 그 로드블락이 뭔지를 밝혀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로드블락을 극복해서 이야기가 막 해결되려고 하는 그 찰나 있잖아요. 그 이제 하이포인트 혹은 뭐 이제 우리가 클라이맥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포인트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급격하게 해결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요. 플롯이. 이거는 아주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챕터북의 플롯의 구조를 이걸 밝혀내시면 되는 거예요. 초반부에 비기닝 파트에서 프로블럼이 제시가 되고요. 그 중간 부분에서 이제 로드블락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솔루션의 과정에서 클라이맥스를 거쳐서 이 솔루션의 과정으로 가는 이 전형성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책을 보시고요. 빨리 찾아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전형성을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해낼수록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를 무엇을 시키셔야겠다라는 어떤 레슨 플래닝이 이제 더 명확하게 서지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챕터북들이 있잖아요. 많이 읽히는 챕터북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선택하지 않는 챕터북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챕터북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뭐 작가가 엄청난 막 문학성을 가지고 어마무지하게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다라고도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플롯의 이 full components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 컴포넌트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전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언어가 그러니까 외국어다 보니까 그 외국어 당연히 언더스탠드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장애를 느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플롯의 전형적인 구조가 아이들이 언더스탠드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좀 영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이런 전형성에 의존을 해서 책을 읽다 보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보고 많이 그 채택되는 이제 그런 챕터북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 full components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이들한테 챕터북을 언더스탠드 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요소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이 스토리의 엘러먼트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장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르라는 부분을 조금 그냥 픽션이나 넌픽션 뭐 이 정도로만 구별짓고 마시는 경향들이 조금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언더스탠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르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장르가 이미 이 시기가 되면은 리얼리스틱, 뭐 미스테리, 판타지, 폴크테일, 페이블러즈 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 장르 하나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판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책이 매직 트리 하우스나 잭 파이스가 다 판타지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 장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판타지라는 게 뭐예요? 판타지라는 거가 could not really take place.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다만 Arthur created new worlds. 그 작가가 새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창작해낸 세계예요. 그리고 그게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아이들이 막 실제로 일어날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아주 그 재밌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판타지잖아요. 자, 그럼 이 판타지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Arthur's created new worlds. 새로운 세계를 창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하고 판타지를 읽는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이해시켜야 된다? 바로 이 작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이렇게 창작해 놓은 부분을 이해시켜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요. 자, 매직 트리 하우스예요. 자, 우리가 장르가 판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판타지 중에서도 매직 트리 하우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잭하고 애니가 인크레더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책 제가 좀 이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좀 미리 좀 읽어보십사 제가 미리 부탁드렸잖아요. 왜냐면 이 책의 특징을 미리 알고서 제
그 말씀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요. 자, Incredible Mission이 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Incredible Miss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엇을 반드시 이 책을 읽었으면 알아야 돼. 이 Incredible Missions 분명히 알아야 돼. 뭐예요? Mthing을 찾는 거예요. M. 알파벳 M이라고 그 새겨져 있는 그 물건을 찾아와야 돼요. 어디를 가서요?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잭과 애니가 그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하죠. 그런데 그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대가 아니에요. 그 타임 트래블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세계 여러 나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타임 트래블. 어떤 그 to what age, to what time, 어느 시대로 특정 시대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매직 트리 하우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반드시 이해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특징에 따라서 아이들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잘 캐치를 하시고 분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직 트리 하우스를 아이들하고 핸들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안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가리키겠다라고 해서 뭐 책 하나를 가지고 뭐 한 달 동안에 뭐 8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거에 맞는 가이디드 리딩 플랜이 더 필요해요.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오버롤 언더스탠딩을 어떻게 시키겠느냐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 챕터북 읽고 이게 판타지예요. 그러면 이 판타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직 트리 하우스를 가지고 오버롤 언더스탠드를 하기 위해서 특히 무엇을 스토리 엘러먼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 퀘스천이 필요하겠어요. 아이들한테 당연히 캐릭터, 메인 캐릭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와도 하나 이제 플러스 뭐 제가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가가 만들어낸 거 캐릭터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who are the main character? 메인 캐릭터 당연히 Jack, Annie, and some other characters 분명히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메인 캐릭터스 미션이 무엇인지 그거에 분명히 이 질문이 필요해요.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세팅 밝혀야 돼요. 왜요? 이거는 특히나 판타지 중에서도 이 책의 특징은 어떤 그 스페셜한 아주 그 어떤 그 장소로 가잖아요. 혹은 to what time or age 어떤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나 그 장소를 아이들이 찾아내는 게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어떤 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랫은 아까 제가 그 full component가 전형적으로 들어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야 여기 그 플랫에서 그 full component를 찾으세요. 프로블럼과 로드블럭과 뭐 하이포인트 그리고 솔루션을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4가지 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프롬프트 퀘스천 주셔야죠. 그 퀘스천이 첫 번째, what problem did the main characters meet?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어떤 그 모험을 하는 동안에 분명히 그 만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프로블럼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찾게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more serious problem이에요. 프로블럼 해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로드블럭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로드블럭 아이들한테 What is roadblock?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해 못해요. roadblock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More serious. 더 심각한 문제. 그리고 전형적으로 그게 해결돼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 책에서는 who helped.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요. 이 책의 그 전형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요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언더스탠드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질문이에요. 되셨습니까? 요거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제가 그 해드리는 거 들으셨던 분 중에서 관심 있으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자료 더 보셔도 되세요. 자, 다음엔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뭐 워크시트는 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으신 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롭게 내가 아까 읽은 책의 그 디자인이 조금 같이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페이퍼에서도 이루어지면 조금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 이런 디자인은 실제로 랜덤하우스 그 출판사가 있어요. 여기 매직 트리 하우스가 출판된 그 출판사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그 종류의 워크시트를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으세요. 이게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데 여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텍스트가 올라오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게 집중하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요렇게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라이팅 해나가면 되겠죠? 2권을 예로 들자면 2권에서는 미션은 아직은 안 나와요. 메인 미션은 M띵을 찾는 건데 이제 그거는 3권에서부터 등장을 하고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2권을 읽으셨다면 그 2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Where did they go? 어디로 갔어요? They went to the Hughes Castle in a Middle Age. 이것도요 책에 다 나오거든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보면은 분명히 그 나와요. 어디로 갔다라는 게. 그러면 그 페이지 표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an you find any words that tell us about the time or the place? 그래서 castle 혹은 뭐 middle age라는 단어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problem did they meet? 자,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이야기를 가장 mainly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아니, 문장이 길다기보다는 이제 문장이 많아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혹은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음과 같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more serious problem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roblem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more serious problem을 선생님이 찾아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혹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could get out of the dungeon. 그 던전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애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but however they met more serious problem. Why is that? 이렇게 물어봐줘야죠. 더 심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페이지를 펴셔야죠. 그래서 그 페이지를 펴고 거기에서 그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을 찾아내게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그 해자로 떨어지는 거죠. 해자 떨어졌는데 이제 아이들은 생생하게 그 안에 뭐 악어가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시리어스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드블락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해결이 됐나요? 라는 부분에서 이 책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someone help예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요. 반드시 그렇게 이 이야기가 전형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knight, 기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기사가 와서 잭과 애니를 도와줘서 매직 트리하우스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60페이지 정도거든요. 분량이. 그리고 단어 수로 보면 한 5, 5,000단어 정도 될 거예요. 5,000단어에서 한 6,000단어 사이로 분량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이렇게 긴 책을 아이들하고 읽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핸들링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토리의 엘러먼트하고 이제 장르적인 특징에 따라서 반드시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의 엘리먼트는 특히나 챕터북에서는 그 플러스 컴플렉서리 약간의 복잡성 때문에 four components 4개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problem, 그리고 roadblock, 그리고 high point,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션의 과정. 근데 이 솔루션의 과정이 이 책의 전형성에서는 뭐예요? 누군가 도와준다라는, 누군가가 someone, some animal, 뭐 1편에서는 공룡이 와서 도와주고 2편에서는 나이트가 와서 도와주고 3편이 뭐죠? 닌자였던가요? 그럼 뭐 닌자에서는 또 닌자가 와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전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 특히 장르적인 특징 감안해서 이렇게 스토리 엘러먼트를 정리를 하면 아이들이 최소한의 이게 핵심 내용이 무엇이구나 라고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 6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이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200단어 안 되게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해를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아이들이 그 언더스탠드 베이스의 리딩이라는 어떤 그 영어 독서라는 이제 그 과정을 잘 팔로우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8권 같은 경우를 또 한번 예를 들어 워낙 전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냥 그 전형성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이 이제 정확하게 제시가 돼요. M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they went to the moon, 달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달 안에서 moon 베이스에서도 something they met some problem. 자, 어떤 이제 problem 직면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more serious problem 또 나타난다라는 거죠. 로드블락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problem은 뭐예요? 문 베이스에 있는데 에어 탱크에 산소가 only 1 hour of air. They had only 1 hour of air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밖에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they had to go back within an hour. within 2 hours구나 책에서는. 2 hour 안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however they both fell down and couldn't stand up.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굉장히 가장 시리어스한 이제 로드블락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역시나 who came 누군가 와요. 그리고 helped Jack and Annie 누구냐면 a moonman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누가 와서 도와주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빙의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또 이 책에서는 이제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Mthing 미션 수행하잖아요. Mthing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what was the last Mthing? 그래서 그 찾은 Mthing이 뭐예요? 그것까지도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챕터북을 아이들한테 읽혔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플랫, 복잡한 플랫을 전형성을 가지고 정리를 시키시면 된다라는 거죠. 볼게요. 잭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잭 파일 역시나 판타지거든요. 벌써 40분. 이게 거짓말처럼 1시간 되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야겠다. 자, 이거 역시도 판타지. 그러면 이 책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판타지냐? 여기서는요, 위어싱이에요.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거. 이 표지만 봐도 아시겠죠? 고양이가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심지어 이제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잭이 이제 주인공이죠. 잭의, 고조부 할아버지? great grandfather. 그러니까 할머니의 엄마예요. 그래서 고조부인지 증조부 할아버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심지어 말도 하죠. 이제 이런 weird thing이 일어나요. 그래서 잭 파일을 내가 아이들하고 읽었어요. 그랬을 때는 메인 캐릭터와 동시에 weird thing,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나요가 먼저 아이들이 언더스탠드를 해야 되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 weird thing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Where does that weird thing start? 장소나 시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 자, 플랫에 4가지 컴포넌트가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프로블럼 있어요. 이 프로블럼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because of that weird thing이에요. 그러니까 그 잭한테 일어난 weird thing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more serious problem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who or what 누군가 혹은 여기 something 무엇인가가 잭을 이제 의도하지 않게 도와줘요. 이게 이제 잭 파일이 그 매직 트리 하우스보다는 조금 이제 한 레벨이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읽기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락이 조금 더 뭐랄까 뜬금없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맥락이 조금 더 개연성이 높아요. 뜬금없지 않아요. 개연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도와줘요. 근데 그 누가 와서 도와준다라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맥락이 없이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잭 파일만 해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도와주는데 그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조금 더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필요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문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플랫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는 잭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리를 시켜봐요. 조금 더 이제 글의 분량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what happened? weird thing이에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problem과 roadblock이 어떻게 전개가 돼서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를 또 이렇게 간단하게 리포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weird thing. 예를 들어서 이거는 ghost named 완다네요. 그럼 뭐 고스트가 나타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weird thing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스타트 부분에서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poltergeist, 뭔가 이제 귀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귀신이 집을 엄청 이제 어지럽히죠. 메스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menacing ritual을 해요. 뭐냐면 뭐 의식 같은 거죠. 없어지게 하는 이제 근데 그 전혀 didn't work하지 않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more serious problem은 바로 그 고스트가 want to stay with Jack and she wants to be friend with Jack. 잭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의도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또한 6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단어 정도를 이렇게 플랫이라는 그 전형성만 알고 있으면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잠깐 끊기는 거 제가 잠깐 물 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북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우리가 챕터북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까라고 혹시라도 궁금해 하셨다면 의외로 공식은 간단해요. 플랫의 전형성을 먼저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랫의 전형성 플러스 여기에 아이들이 반드시 이 책만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 찾아내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스토리 엘리먼트. 캐릭터와 세팅 그리고 플랫. 그 플랫의 복잡성 때문에 갖고 있는 전형성 4가지 problem, 그 다음에 word block, high point, solution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장르적인 특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판타지라는 장르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가 매직 트리 하우스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요소가 있는가, 거기에는 어떤 시대, 어떤 그 word, 어떤 time, 그죠? word와 그 다음 place와 그다음 to what stage 그 시대 그거를 반드시 아이들한테 알게 해주셔야 돼. 작가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반드시 알게 해주셔야 되고 또 작가가 만들어 놓은 미션 그거를 반드시 알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잭 파일을 아이들한테 읽히게 됐다 하면은 거기에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weird thing을 반드시 알게 해줘야 된다. 그게 장르라는 장르적인 특징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챕터북이라는 거를 1시간 안에 말씀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네요. 자, 우리가 흔히 그 아이들한테 독서를 지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사실은 이게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언더스탠드를 시키겠느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 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 엘리먼트하고 장르만 알면은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오버롤하게 플랫을 정리하는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수업을 만약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히 리포트 한 페이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모든 사항들을 다 가르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레슨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요소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리딩의 엘리먼트요. 리딩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요. 이게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레슨 플래닝을 해야 되느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아이들이 그 명확하게 갖고 있는 일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아시면 예를 들어서 early emergent stage 그 아이들을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인터미디어트 아이들만이 이해해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어떤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리딩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그걸 알면 당연히 텍스트는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가 생기시겠죠. 그리고 또 이 텍스트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엘리먼트 그 다음에 장르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다 텍스트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텍스트 팩터는 그 2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도 아셔야 되고요. 언더스탠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언더스탠드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반드시 아이들이 좀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아이들한테 독서를 지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훨씬 그 체계적이고 이제 선생님만의 아주 디테일한 레슨 플랜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 그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주 동안에 2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상반기 때 그 수업했던 모습들이에요. 예, 이 사람이 저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수업,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만나면 더 예뻐요. 5만 배 예뻐요. 자, 이렇게 수업 진행하거든요. 볼게요. 1급, 2급, 3급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3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일부 대학하고 도서관에서 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이 한 번 됐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학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9월 달에 혹시 저 계신 지역,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시면은 강서도서관에서 요 3급 과정에 준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9월 초부터요. 그 다음에 2급 과정 같은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 보셨던 그 과정이 현재 진행이 돼서 이제 9월에도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의가 가끔씩 오시거든요. 문의하시면은 저희 카페 보셔도 되시고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회사 언어세상이랑 같이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1급 과정은 2급 과정 수료자들에 한해서 들으실 수가 있는 거라서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열리지는 않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릴 거예요. 올가을에는 9월 6일부터 열릴 거예요. 9월 6일부터 8주 동안 열려요. 매주 금요일날 오전에 3시간씩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 문의하시면 되세요. 저희 카페에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언어세상 거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뭐 자세한 일정 같은 거는 제가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카페에도 올릴 테니까 이제 그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챕터북이라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막 너무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자, 챕터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 7살에서 한 10살 정도 사이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는 책들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은 산문으로 프로즈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산문으로 이게 이제 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림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탑과 리즘, 스탑하고 챕터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진행이 되어져 있고 컴플렉시티, 복잡성이 있어요. 약간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스토리 엘러먼트와 장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이렇게 또 밤늦은 시간에 들으셨던 선생님들한테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네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피드백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선생님들이 인스타 같은 데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하는 거 저도 종종 보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네요. 그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리스펙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9월이 아니지 8월 말에 한 번 더 강의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언제 할 거냐면은 23일,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봐서는 23일 정도에 또 한 번 말씀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전에 이제 어떤 거 가지고 말씀드릴까 미리 이제 정해서 제가 또 공지 올려드릴게요. 그때 또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오셔서 또 제가 하는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불금인데요. 자, 가서 잘 쉬시고요. 또 다음에 혹시 뵙게 되면은 또 자세한 거 말씀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